서문 운명을 바꾸는 말 한마디. 아이의 운명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이병철 회장은 생의 말년에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조원의 결정을 내리던 경영자였지만 정작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의 문화는 리더의 말에서 태어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말이 그 집안의 공기를 만든다. 아이는 부모의 말로 세상을 배웁니다. 눈보다 먼저 귀가 열리고 세상을 보기 전에 부모의 언어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도 있고 통제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 언어로 복사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 두 문장은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자존감을 키우고 다른 하나는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모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떤 말도 괜찮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 뒤에는 사랑이 아닌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실패하지 않게 막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이름으로 던진 말이 아이의 자유를 빼앗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은 임직원 수만 명을 거느리며 깨달았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는가 아니면 위축되는가는 결국 리더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회의 자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막혔습니까? 단 하나의 질문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변명하던 직원이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고 공포 속에 침묵하던 조직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어려웠니? 라는 말이 아이를 바꿉니다. 그 차이는 단어 하나지만 결과는 인생 전체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아이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의 말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일을 바꾸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넌 할 수 있어. 이 짧은 문장은 아이의 평생을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운명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던지는 말이 아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아이의 자아를 만든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말을 거울처럼 받아들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자아들을 빚는 조각칼입니다. 처음엔 부모의 목소리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목소리로 아이는 세상을 해석하고 그 목소리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는 자신을 믿는 아이로,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언어에는 언제나 감정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말의 표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는가입니다. 한 아이는 조언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는 부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해석에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연약한 흙과 같습니다. 그 위에 어떤 말이 심어지느냐에 따라 이 자존감이라는 나무가 자랄 수도 있고 열등감이라는 잡초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매일에 보이지 않는 식사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그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언어는 아이의 내면 목소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의 자녀가 넘어졌을 때 또 넘어졌니? 대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이는 실수에서 부끄러움을 배우지 않고 회복을 배웁니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로 남습니다.
훗날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 그 목소리가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병철 회장은 임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의 말에서 태어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판단을 믿는다. 반대로 늘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결국 인생의 방향은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들은 사람은 세상을 도전으로 보고, 부정의 언어를 들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으로 봅니다.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정신 속에 정체성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아이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고 남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말에서 자랍니다. 매일 듣는 그 말들이 모여 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구축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 당신 아이의 평생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인가, 통제의 언어인가, 부모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겉으로는 사랑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종종 통제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통제는 방향을 강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통제는 조직을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신뢰만이 사람을 평생 움직인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사실상 내 방식이 옳으니 그대로 따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복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임원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병철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뜻이 생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어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는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혹시 남보다 뒤처질까봐, 혹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자신보다 부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고 자기 생각을 내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결국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도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리더의 눈치를, 상사의 눈치를, 세상의 눈치를. 이병철 회장은 어느 날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리더가 아니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말은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통제가 되는 순간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 복종하는 인간으로 자라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시나리오를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넘어질까봐 겁이 나더라도 그 넘어짐 속에서 배우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실패 속에서 배우고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을 만듭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정하면 아이는 실수를 피하지만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회장에서 배운 원칙이 가정에서도 통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실패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해도 아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다. 진짜 사랑은 아이를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으로 서게 돕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 속에 아이의 자립이 자라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비교의 씨앗, 열등감의 뿌리, 그걸 왜 못해? 이 짧은 문장은 부모에게는 단순한 물음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경쟁을 만들지만 동시에 열등감도 만든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 말을 던지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비교의 거울이 생깁니다. 그 거울은 평생 깨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옆집 아이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평가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없구나. 이 한 문장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 누군가보다 뒤처진 나로 자신을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인재를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눅들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릴 적 끊임없이 비교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봐라. 그 사람은 벌써 성과를 냈다. 그 비교는 그들의 능력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했고 시도를 망설였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은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비교는 성장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비교는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는 착각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이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공허감뿐입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리더는 사람을 비교로 동기부여하려는 리더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잠시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숫자로만 보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조건을 심어주는 언어입니다. 너는 이 정도는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평생 사랑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의 눈빛은 부모의 말에 반응합니다. 괜찮아. 네 속도로 해. 이 한마디에 아이의 어깨는 펴지고 눈빛은 밝아집니다. 하지만 왜 이것도 못해? 라는 말에 그 빛은 서서히 꺼집니다. 아이의 영혼은 점점 작아지고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다른 아이는 벌써 그 친구는 너보다. 그 말들은 자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의 독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병철은 회장 시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로는 진짜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신뢰로만 키울 수 있다. 비교는 결과를 요구하지만 신뢰는 과정을 존중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불안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비교의 말을 멈추는 순간 아이의 눈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은 진짜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라서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비교를 끝내고 모든 열등감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경험의 강요가 아이의 미래를 막는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이 말은 세상 모든 부모가 한 번쯤은 해본 문장일 것입니다. 사랑과 보호의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은 분명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 진리가 되는 순간 아이는 시도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조직의 혁신은 멈췄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이 말은 아이의 미래를 현재에 가두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이제는 틀린 방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직업은 불안정해. 안정적인 길을 가야 해. 그녀는 사랑으로 말했지만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 결과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경험은 아이의 지도가 될 수 있지만 아이의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방식조차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용기였고 또한 진정한 부모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 임원이 이병철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길은 없다. 다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실패를 막으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아이는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단련합니다. 실패를 빼앗는 것은 결국 성장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의 질문은 사라집니다. 아이의 질문이 사라질 때 그 아이의 상상력과 판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의 경험은 등불이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불은 길을 비추지만 족쇄는 발을 묶습니다. 이병철은 자주 임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판단을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그들의 잠든 생각을 깨우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결정은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의 역할도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경험에 기대어 살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납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이 문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넌 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문장은 인정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집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아이의 것이 됩니다. 낙인의 언어, 가능성을 닫는 말, 넌 원래 그런 애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아이의 가능성을 영원히 가두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깨어나는 존재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녀를 정해진 틀 속의 존재로 봅니다. 넌 원래 소심하잖아. 넌 원래 수학을 못해. 넌 성격이 좀 그런 애야. 이 말들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정체성의 낙인으로 남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그 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이미지에 갇혀 살아갑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인간이 됩니다.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 이런 말들은 사실 부모가 심어준 언어의 잔향일 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60세가 넘어서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경영을 선언하며 자신의 오래된 사고방식까지 바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아이의 가능성을 쉽게 단정 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감 때문입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말하면 부모는 아이를 이해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단정이며 아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이에게 넌 원래 그런 애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뇌는 그 단어를 자기 정의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언어적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각인된 말은 아이의 사고방식, 행동, 선택까지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넌 산만해라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자신의 집중력을 믿지 않습니다. 넌 소심해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도전하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인의 언어를 가능성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대신 넌 계속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한 문장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됩니다. 아이에게 넌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고정시키면 조직이 죽고 가능성을 열어주면 조직이 산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경영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 역시 하나의 작은 조직입니다. 가능성을 닫는 말은 아이의 내면을 마르게 하지만 가능성을 여는 말은 아이의 정신을 자라게 합니다. 부모가 던지는 한 문장은 아이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대신 네 속엔 아직 표현되지 않은 용기가 있어. 넌 공부엔 소질이 없잖아. 대신 너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분명 잘할 거야. 이런 언어의 전환이 아이를 움직입니다. 비난은 닫힌 문을 만들고 인정은 열린 창문을 만듭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아이를 만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은 바로 부모의 언어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아이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는 오늘 부모가 던지는 한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이제 그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오늘의 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네가 될 수 있어. 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전달이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아이의 마음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사랑의 진실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서 한 말이야.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말 뒤에 숨은 것은 종종 불안, 통제 혹은 조급함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되어도 아이의 마음이 그것을 부정으로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 삼성의 초창기 직원들과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실패다. 그는 제품의 완성도보다 고객이 느끼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네가 실패해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누적되면 아이는 세상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장을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울어야 비로소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시가 아니라 지켜봄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다. 진짜 사랑도 그렇습니다.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이 한 문장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은 힘을 가집니다. 부모는 종종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통제는 결국 아이의 내면을 닫습니다. 반면 신뢰는 그 내면의 문을 엽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젠가 상처를 남긴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피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랑을 전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병철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사랑의 척도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전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들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널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다. 내 생각을 들려줘. 이 세 문장은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들은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느껴지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회사의 리더십과 가정의 리더십은 같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조직의 운명은 리더의 언어로 결정된다. 그는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며 깨달았습니다. 리더의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문화와 방향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다. 부모는 그 조직의 리더다.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매일 듣는 말의 질감 속에서 자랍니다. 넌 왜 그래? 라는 말이 가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라는 말이 따뜻한 공기를 만듭니다. 말이 달라지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아이의 호흡이 바뀝니다. 호흡이 바뀌면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병철은 경영에서 늘 언어의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팀에서는 어떤 말이 오갑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언어가 곧 그 조직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을 왜 못했습니까? 가 오가는 팀은 방어적으로 변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 오가는 팀은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 왜 그랬어? 넌 아이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넌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넌 통제의 공기를 만들고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는 신뢰의 공기를 만듭니다. 부모는 종종 회사에서는 존중의 리더가 되면서 집에서는 쉽게 화를 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안일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회사에서는 언어의 무게를 의식하지만 가정에서는 그것을 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부모의 말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상사의 말은 의심할 수 있어도 부모의 말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언어는 무겁고 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리더의 말은 방향이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방향입니다. 그 말이 부정적이면 아이의 마음은 다치고 그 말이 신뢰로 채워지면 아이는 스스로 빛을 찾습니다. 이병철은 한 일화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내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조직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직원들의 눈빛에 가능성이 피어났습니다. 부모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넌 왜 못해? 대신 넌 해낼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선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질문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아이에게도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 안 했어? 대신 어디서 막혔어? 그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작은 전환들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가정의 공기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회사를 세웠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언어로 조직을 만들고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정의 리더십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가정의 문화를 만듭니다. 비난의 말은 벽을 만들고 존중의 말은 다리를 만듭니다. 한마디가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리더십으로 아이를 이끌고 있는가? 명령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믿고 기다려주는 리더입니까? 좋은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이 스스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비춥니다. 가정의 말은 회사의 언어보다 더 무겁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평생을 지탱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언어가 아이를 성장시킨다.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인재를 만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의심으로 위축된다. 그는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신뢰는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언어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믿어.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말대로 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조건부 믿음입니다. 네가 내 기준에 맞으면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사랑은 신뢰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실수를 허락할 때 비로소 신뢰가 자랍니다.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는 용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었다. 그는 실패 속에서 배우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영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생각을 가져오라. 이 한 문장은 신뢰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언어도 이와 같습니다. 그건 안 돼. 대신 한번 해볼래? 틀리면 어떡해? 대신 틀려도 괜찮아. 그럼 다시 배우면 되지. 이 말들은 단순히 다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이의 내면에 나는 시도해도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심는 언어입니다. 신뢰는 말보다 태도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표정 하나가 아이의 뇌리에 각인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신념으로 남습니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 직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다. 이제 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 그 한마디가 직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후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나는 내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부모의 신뢰도 같습니다. 아이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대신 기회를 주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 한 문장은 비난 대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안에는 너는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이에게 신뢰를 줄 때 그 신뢰는 곧 아이의 자기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존감의 핵심이 됩니다. 신뢰받은 아이는 세상을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사람을 키우고 불신은 사람을 죽인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아이를 키우고 불신은 아이의 영혼을 위축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해도 그 불안을 감추고 나는 널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말이 아이에게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 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신뢰는 결국 사랑의 가장 성숙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해방, 지시가 아니라 격려, 불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부모의 믿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바꾸어야 할 4가지 말습관.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던지는 말들이 아이의 내면에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중 어떤 말은 자신감이 되어 자라나고 어떤 말은 두려움으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이병철 회장은 가정과 조직 모두에서 가장 위험한 언어 습관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람의 가능성을 죽이는 네 문장이라 불렀습니다. 첫째, 그걸 왜 못해? 어디서 막혔어? 이 문장은 겉으로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난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걸 왜 못해? 넌 결과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막혔어? 넌 과정을 함께 봅니다. 이병철 회장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누가 잘못했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숨지 않았고 모두가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했어? 넌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어디서 막혔어? 넌 아이와 부모를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부모는 심판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딸,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 문장은 사랑으로 포장된 통제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될 때 아이의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믿는다. 실패해도 좋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라.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였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고 말할 때 아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립이 자라납니다. 셋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넌 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문장은 경험의 이름으로 아이의 미래를 닫는 언어입니다. 부모의 경험은 가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아이는 부모의 복제본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하며 자신의 오래된 방식까지 버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막을 수도 있다. 아이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넌 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 문장은 아이에게 자기 방향의 자유를 줍니다. 부모의 틀을 벗어나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넌 원래 그런 애야. 넌 계속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문장은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산만해. 넌 원래 수학을 못해. 이 말들은 아이에게 자기 제안의 신념을 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그 가능성의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습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대신 넌 계속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언어입니다. 이 4가지 말은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정의 언어 문화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 못했어가 어디서 막혔어로
다 너 잘되라고가 나는 널 믿는다로. 내가 다 알아가 넌 다를 수도 있겠구나로. 넌 원래 그래가 넌 변할 수 있어로. 이 네 문장만 바꿔도 가정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언어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으로 남을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이의 운명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공기가 바뀐다. 이병철 회장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공기를 만든다.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그가 말한 공기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에너지입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공기는 리더의 말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의 공기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이 쌓여 하나의 정서적 기후를 만듭니다. 비난의 말이 많은 집은 늘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침묵이 많지만 그 침묵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반면 신뢰의 말이 오가는 집은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아이의 발소리도 가볍고 웃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두 환경의 차이는 바로 언어의 질감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언어는 가정의 날씨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한 문장이 아이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또 늦었네. 대신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자. 너 때문에 피곤해. 대신 너랑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다. 공부 좀 해. 대신 오늘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이 짧은 문장들이 아이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순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사의 회의실 공기를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 전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기가 무겁다고 느끼면 회의를 멈추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무거운 상태에서는 아무 결정도 생명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공기가 무거우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을 때조차 말의 공기를 바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어? 대신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이 질문은 아이를 변명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이는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의 분위기를 무형의 자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어가 좋은 조직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공기가 조직을 지탱합니다. 가정도 같습니다. 부모의 말이 긍정적이면 그 가정은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세상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의 가정의 공기는 어떤가요? 혹시 늘 피로하고 답답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가구도 계획도 규칙도 아니라 말의 공기입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면 가정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빨리 해가 도와줄까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표정이 집안의 빛을 바꿉니다. 말은 공기를 바꾸고 공기는 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운명을 바꿉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오직 말의 온도다. 당신의 말이 따뜻하면 그 온기가 가족의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의 가정은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공기가 바뀐다. 공기가 바뀌면 사랑이 살아난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부모가 되어라. 이병철 회장은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했다. 그는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큰 배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불완전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리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부모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부모, 즉 성장하는 부모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완벽함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실수와 회복에서 배웁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아이에게 진짜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실수를 통해 배웠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실수를 두려워했다. 그게 내 가장 큰 후회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리더십은 필요하지만 그 리더십의 본질은 지시가 아니라 진심의 대화라는 것을 아이 앞에서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엄마도 잘 모르겠어. 같이 알아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화가 났다면 아까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지? 미안해. 라고 인정해보세요. 이 단순한 말들이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수는 나쁜 게 아니야. 진심은 언제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 이병철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함께 배우는 리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배움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합니다. 공부하라는 말보다 부모의 태도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해. 하지만 진짜 본보기는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본보기는 솔직하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빛 속에 존경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진심의 인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병철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답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부모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대화하라. 판단하려 하지 말고 들어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미 좋은 부모다. 부모가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아이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용기를 얻습니다. 완벽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진심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회사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리더십을 배웠다. 그는 말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경영은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모르는 걸 함께 배우고 실수를 함께 고치며 삶을 함께 이해하는 부모. 그런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는 성공보다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완벽은 관계를 멀게 하지만 진심은 마음을 가깝게 한다. 이병철이 남긴 유산, 말옌.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을 이야기할 때 그가 남긴 기업, 부부 경영 철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기고 싶어 했던 유산은 돈도 명예도 성공의 비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진심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말의 힘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말은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도구다. 그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언어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직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임원들에게 늘 경고했습니다. 리더의 한마디는 직원의 평생을 바꾼다. 그는 이 진리를 가정에도 적용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수조 원의 결정을 내렸지만 가장 무거운 결정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였다. 그 결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그 어떤 사업 결정보다도 컸습니다. 그는 종종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나침반이 된다.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부친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배움을 멈추지 마라. 그 세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지탱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값진 유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깨달음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산은 쓰면 사라지지만 말은 평생 남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남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말은 여전히 아이의 내면에서 울립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들이 아이의 인생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병철은 아버지로서 경영자로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귀는 부모의 입을 향해 열려 있다. 세상을 배우기 전에 아이는 먼저 부모의 말을 배웁니다. 그 말들이 아이의 세상에 대한 언어, 자신에 대한 정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됩니다. 이병철이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말이다. 좋은 말은 자녀의 인생을 평생 이끌고 나쁜 말은 그 인생을 평생 짓누른다. 그는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말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보다 품격 있게 살길 바란다. 그리고 그 품격은 그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돈보다 더 강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말의 철학, 언어의 책임, 존중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가? 그 말이 칭찬이든 조언이든 혹은 무심한 한숨이든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형체를 가지며 살아남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세상에 없을 때 그 말들이 여전히 자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유산이며 이병철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철학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유산이다. 오늘부터 바꾸는 단 한 문장.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수많은 전략과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인생을 바꾼 것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 한 문장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말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며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또 늦었네. 빨리 일어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이 말이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게 만들까? 그날부터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란다. 그날 이후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던 아이가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문장이 하루를 바꾼다.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병철 회장은 언어의 본질을 경영에도 적용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결국 말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는 성과 보고보다 대화의 온도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지시보다 따뜻한 언어가 사람의 동기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말로 성장한다. 무시당한 말로는 결코 꼽히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에게 매일 던지는 수많은 말들, 그중 단 한 문장만 바꿔도 가정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또 틀렸네. 대신 이번엔 어디가 어려웠을까? 그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너 때문에 힘들어. 대신 너랑 있어서 배운 게 많아. 이처럼 한 문장의 전환은 아이의 자존감의 불을 밝힙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고 평생 그 아이의 내면을 비춥니다. 이병철은 어느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아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언어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직원에게 던진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꾸고 자녀에게 던진 한 문장이 미래를 바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습관처럼 말하던 문장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한 문장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아이의 인생을 바꾸며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말은 작지만 그 영향은 거대합니다. 그 말이 곧 사랑의 형태이자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빨리 해라. 대신 함께 해볼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 신호는 아이의 내면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문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정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좋은 말은 하루를 바꾸고 꾸준한 말은 인생을 바꾼다. 엔딩. 말이 남긴 유산,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돈도 교육도 훈육도 아닌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삶의 진리를 꿰뚫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누군가에게 던진 한 문장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그가 말한 품격이란 단지 예의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속에 담긴 마음의 깊이, 즉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 품격이 있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남는 영혼의 울림입니다. 한 문장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 문장이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서 평생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속에서 쓰러질 때 그 말이 다시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주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말은 등불이다. 등불이 꺼지면 아무리 큰 배도 방향을 잃는다. 그에게 말은 경영의 도구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임직원에게도 자녀에게도 말을 신중히 쓰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조각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이 세운 조직의 사람들까지 여전히 그의 말을 인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 영혼을 일깨우는 목소리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던지는 말이 그들의 내일이 됩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그들의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그 말이 냉소적이면 그들의 세상은 차가워집니다. 이병철은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기억된다. 그의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은 집도 재산도 이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 말이 사랑이었다면, 그 말이 믿음이었다면, 그 말이 희망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널 믿는다. 오늘도 사랑한다. 그 단순한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그들의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